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장마감 HLB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6.19% 상승한 87,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게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보시고 계시는 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면에서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선반영한 감이 많아요. 이 당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선반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해서 상당히 안 좋았고 유럽 시장도 안 좋았는데요. 장 초반 안 좋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이 좋아요. 전약 후강이 좋습니다. 개파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장 막판까지 끝까지 올라온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아마 좀 변동성이 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트럼프는 올해 대선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중점 사업인 경제에 대해서 아마 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리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화폐 정책도 실시되고 있고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간이 좀 지난다면, 코로나가 좀 더 잡힌다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힘든 모습이고, 이 정책들 효과가 나타난다면 좀 좋지 않을까. 단지 지금 당장은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두 가지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IT랑 바이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케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케가 나름 기간 조정을 좀 양호하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양호한 모습이고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사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IT는 2차전지 쪽으로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얘네들도 저가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이 상당히 좀 유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나름 공매도 완화에 대한 뉴스도 나왔거든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부총리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장 마감 후 금융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들 예측치는 그냥 한시적 공매 금지였는데 여기는 약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한 코로나 확산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매도 거래 규모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을 했는데 어찌됐건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글쎄, 한시적 금지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시적 금지는 아니네요. 일단 완화하겠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바이오도 약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해드리자면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유동성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동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H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가 간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간만에 좀 불기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좀 많이 위태했었어요. 어저께 이 음봉으로 나름 박스권을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큰 박스권은 좀 약간 와해가 됐고요. 사실 보시면 이런 큰 박스권은 일단 좀 와해가 된 모습이 맞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밑에 하단부, 최하단부 박스권이었는데 어저께 요걸로 와해가 됐잖아요. 오늘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건 오늘 다시 강력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요 밑에 하단부의 박스권을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 당시 때부터 우리가 유중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성장통을 겪기로 했습니다. HLB는. 그러면서 특징을 보시면 요 연 4일 동안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호재 뉴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1차 발행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회사는 성공적인 유증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주가 방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역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당분간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보시면 오늘은 선양 남성 암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선양 남성 암종 개발 착수 임상 환자 등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양 남성 암종 치료를 위한 임상 이상 첫 환자가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거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임상. 뭐 그래서 임상 이상을 IND를 미 식약청 그리고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뭐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선양 남성 암종은 약간 희귀 의약품입니다. 희귀 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선양 남성 암종에 대한 이상 환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오늘 뉴스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좀 보셔야 될 분이 여기 노턴 이분이 엘레바 신약 개발 담당자이시잖아요. 노턴 박사도 뭐 이번 임상에 원래 선양 남성 암종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데 뭐 선양 남성암 환자들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치료법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노턴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진호 IR 이사도 아무래도 IR 이사다 보니까 좀 청사진을 많이 얘기를 해주네요. HLB가 지난달 27일 리보세라닙의 개발사인 어드벤첸으로부터 글로벌 권리를 인수함에 따라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적응성 확대로 매출 증가, 로열티 수익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예상돼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영업이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오늘 얘기는 선양 남성 암종 이 얘기는 원래 회사에서 발표했던 5년 이내 5개 암, 그래서 위암 3차, 4차, 간암 1차, 대장암 3차, 위암 2차, 위암 2차도 국내 임상은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임상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선양 남성 암종까지 5개 암종에 대해서 시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계획을 하나씩 지금 이행하고 있다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유중에 의해서 또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가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유중이 될 때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10만원 초반서부터 7만원 후반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최종 발행가의 결정일이 물론 1차 발행가 유중입니다. 유중 1차 발행가는 4월 14일이 기산일이 되고요. 2차 발행가는 5월 25일이 산정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유중 가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1차 발행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유중 가액은 결정이 되고요. 이날이 5월 25일이고 살펴보시면 5월 말에 이제 아스코도 있잖아요. 아스코에서 아마 또 LB는 준비하고 있는 게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스코가 5월 25일 날 되는데 보시면 우리 옵티보와 병용 임상 완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뉴스를 살펴보면은 6종암, 면역항암제 옵티모와 6종에 대한 병용 임상을 완료했다. 1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옵티보와의 병용 임상 결과는 현재 통계 분석 중이며 최종 분석 결과는 국제학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1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 유중 가격이 결정이 끝나면 뭐 또 아스코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오늘 나온 것처럼 육종암처럼 오늘 나온 뉴스처럼 선양 남성 암종 뭐 이렇게 하나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절차들이 하나씩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보셔야 되는 게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어저께 유상증자함에 따라 리피싱 가격이 틀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릴게요. 12월 16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33회차고요. 뭐 이때 운영자금 100억, 타법인 증권 취득 300억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전환가액이 104,689원, 그리고 주식수는 382,084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유증 가격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주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CB는 사채권자들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HLB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가목이 있고요, 나목이 있고요, 다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봐드렸던 거는 다목만 봐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목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첫 번째 요거 좀 보셔야 돼요. 각 목은
중복해서 적용한다. 중복해서 적용한다. 요거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조정 전 전환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정 후 전환 가액이 다시 조정 전 전환 가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액 재조정. 그냥 주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리피싱을 하느냐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 발행이 12월 18일이었죠. 부터 3개월, 그러니까 3월 18일이 되겠죠. 근데 이건 제가 좀 의문이에요. 3월 18일인지 3월 17일인지는 저도 좀 헷갈려요. 만약에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발행일부터 3개월, 그냥 전 3월 18일로 할게요.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렇게 시가 하락이 있으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러니까 3월 18일이라고 치면은 그 전일 3월 17일부터 기산을 해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 평가 주가를 나누기 3을 해요. 그 금액이랑 최근일 가중산술 평가 주가 중에 높은 가액을 전환 가격으로 합니다. 뭐 이를테면 3월 17일 이전으로부터 해서, 자, 그럼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가 3월 17일이에요. 3월 17일을 기산일로 해서 여기는 한 달 가중산술 평균 주가, 요거는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요거는 최근일 가중산술 평가 주가, 요 세 개를 나누기 3 한 금액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이걸 B라고 할게요. 요거 중에 낮은 거, 이거 중에 높은 가액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리피싱이에요. 대신 최대한도 70%까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17일 날 결정되는 리피싱 가격인 거고요. 자, 근데 좀 전에 살펴보았지만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하면서 좀 전에 보신 거는 시가 하락에 대한 거고, 요거는 유상증자에 관한 거고, 남목은 이제 합병 등등에 관한 건데,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환가액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식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정 전 전환가액, 좀 전에 뭐 3월 17일 날 한 거, 조정 전 전환가액 곱하기 기발행 주식수,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행 주식수는 기발행 주식수 곱하기 10%, 요것도 이미 결정된 변수죠. 자, 결정된 변수 뭐 안 중요해요. 변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곱하기 주당 발행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유상증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발행 가액은 1차 발행 가액 혹은 2차 발행 가액 중에 낮은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면 5월 25일 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5월 25일 날 결정이 되는 거고, 나누기 시가. 자, 시가를 보니까, 자, 시가라 함은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주가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차 발행가일 때 기준 주가는요, 4월 14일을 기산일로 해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 종가, 4월 14일 종가를 나누기 3해요. 거랑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자, 얘 같은 경우는 4월 14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일주일, 그 다음에 4월 14일 종가 나누기 3한 걸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4월 14일 종가 B 중에 요거 둘 중에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게 기준 주가가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유증을 하면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조정 전 전환 가액, 좀 전에 아까 계산한 대로 나온 거 곱하기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 주식수,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주당 발행 가액은 아까 보셨던 대로 4월 14일 내지는 5월 25일 날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나누기 기발행 주식수 더하기 신발행 주식수, 요것도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전환가액이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전일 대비 7% 상승해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한 달간은 이렇게 회사에서 주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장통이 끝나면 요즘 최근 4일 동안 나온 뉴스를 살펴보시면 어찌되었건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유중의 성장통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적응증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좋은 회사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코로나도 지금 걸려져 있고요. 이 성장통이 빨리 끝나고 더 좋은 단계로 진입하는 LB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